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경제학 심화 이번 시간에는요, 국제무역론 파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는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 살펴볼 건데, 리카르도 모형에서 나타내는 비교우위론에서는요, 기회비용이 일정하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비교우위론 이렇게 할 때는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이때는 이제 생산 가능 곡선과 관련한 게 기회비용이 일정해서 우하하는 직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리카르도 모형 말고 좀 더 일반적인 경우에는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이렇게 곡선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시험을 대비해서 할 때는 그냥 리카르도 모형에 따른 기회비용만 찾으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해도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은요, 리카르도 모형에서 무역 이전에 X제랑 Y제를 생산하는 한국과 미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죠. 자, 여기가 한국이고요. 여기가 미국이고요. X제고요. Y제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가 그걸 좀 잘 보셔야 돼. 자, X제랑 Y제를 각각 10단위씩 생산하고 소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개씩 생산하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요, X제 관련해서 거기 노동 투입량이래. 이게 L인 거야. 그러니까 한국은 X제 생산할 때 1명이 달라붙으면 되는데, 미국은 10명이 달라붙어야 되고, 한국은 2명이 달라붙으면 되는데, 미국은 4명이 달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한국이 X제, Y제 모두 절대 우위가 있죠. 근데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비교 우위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으로 바꿔야 돼. 요 파고드세요 전략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X의 기회비용은 2가 밑으로 파고들고, 요거는 1이 밑으로 파고들고. 따라오셨죠? 자, 미국에 대한 X제의 기회비용을 Y로 표현하면 4가 밑으로 파고들고 10이 밑으로 파고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X 생산할 때 한국은 2분의 1 기회비용인데 미국은 4분의 10이니까 한국이 X제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요. 미국은 Y제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요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무역 이전에 거기 보시면 X제랑 Y제를 10단위씩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개씩 생산하고 있었대. 부존 노동량이 얼마냐? 라고 하면 한국은 노동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거기 보시면 30단위 있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X에 생산하고 Y에 투입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한국이야. 미국은요. 미국은 노동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140단위 있습니다. X제에 미국이, Y제에 미국이 얼마나 이렇게 노동을 투입하는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죠. 따라오셨죠? 네, 복잡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으로 바꾼 게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생산을 하고 있는가, 네,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0단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자, 그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한국은 이렇게 있고 미국은 이렇게 있고요. 한국은 만약에 노동자가 30명 있는데 X제 생산할 때 노동자가 1명이 투입돼서 하나가 만들어져. X제만 생산한다 그러면 30개 생산할 수 있겠죠.
Y제만 생산하면 2명이 달라붙어야지 한국은, 이건 지금 기회비용으로 바꾼 거고, 그 이전 단계 Y제 하나 만들 때 노동이 얼마나 필요하냐? 2명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X, Y 생산하는데 여기가 15, 3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요 한국이야, 한국.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미국은요. 여기가 X제, Y제를 생산하는데 자, 이렇게 140명의 노동자가 있어. 근데 미국은 X제 생산할 때 노동자가 10명이 달라붙어야지 하나를 만들 수 있죠. 140명의 노동자가 있으면 몇 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10명이서 하나 만드는데 140명 있으니까 14개 이렇게 되겠죠. 14 이렇게. Y는 4명이서 Y제 하나를 만드는데 140명 있으니까 140을 4로 나누면 됩니다. 35 이렇게 됩니다. 이게 미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야. 자, 여기서 만약에 폐쇄 경제 하에서는요, 이만큼 생산하고 이만큼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둘 다 지금 10개를 지금 생산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할게요. 여기도 10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는 14가 되는 것이고, 지금 교육하기 전에는 여기, 교육하기 전에는 여기 10명,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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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이렇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거는 폐쇄 경제 하에서 생산을 하고 소비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폐쇄 경제에서 이만큼 생산하고 이만큼 소비하고 그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을 거기다가 뭐 그림을 그려놨는데 무차별 곡선 우선은 그리지 않을게요. 여기에 그리시면 되겠죠? 네. 자, 근데 두 나라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은 무역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요. 한국은 비교 위에가 있는 거에 완전 특화하는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한국은 XJ에 비교 위가 있고요.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YJ에 비교 위가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한국은 모든 노동을 지금 노동밖에 없어 생산 요소는. 그래서 X에 완전 특화를 합니다.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Y에 완전 특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Y에 완전 특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한국이 완전 특화하게 되면 노동자가 30명 있는데 X의 비교위가 있어서 X에만 투자하면 몇 개 생산할 수 있어? 30개 이렇게 생산할 수 있지. 오케이? 자,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Y에만 완전 특화하게 되면은 Y만 하면 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개방 경제 하에서의 생산점 이렇게 되는 거야. 생산점. 오케이? 자, 여기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폐쇄 경제에서 생산과 소비점 이렇게 되는 건데 개방 경제에서는 이렇게 완전 특화를 합니다. 여기서도 미국도 개방 경제 하에서 여기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거기까지 됐죠? 근데 우리 만약에 두 나라가 1대1로 교역을 한다라고 할게요. 여러분, 요거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요거 표현했는데 요게 기회비용 아니겠습니까? 기울기가 XJ의 기회비용이야. 이거 2분의 1이야. 2분의 1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표현하게 되면 요거 한국의 기회비용 MRT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국의 XY는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요거야 2분의 1. 미국은 2야 2. 그러니까 한국이 훨씬 더 좋은 거지. 그래서 미국은 MRT XY 미국은 2 이렇게 됩니다.
기울기가 2잖아.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교육 조건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거 사이가 되는 겁니다. 문제 풀 때는 되게 심플합니다. 그냥 x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살펴보는 게 2가 아니라 4분의 10이요. 죄송합니다. 4분의 10. 문제 풀 때는 되게 심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0. 자, x를 만약에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니까 여기 x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교육 조건은 2분의 1과 4분의 10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교육 조건이 요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야. 교육 조건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한국의 기회비용인 2분의 1과 미국의 기회비용인 2.5가 되겠죠.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면 돼요. 그래서 MRT 한국이 생각하는 XY와 2분의 1. 자, 월드 가격이라 쓸게요. 그래서 월드 가격. 물론 이것도 PY분의 PX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의 교육 조건이 되는 XY, 요거는 4분의 10, 2.5죠. 요 사이면 돼. 자, 그래서 만약에 가상적인 예로 책에서는 1로 잡았어. 만약에 1이라면 1이니까 국제시장의 가격이 요 기울기가 1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이니까 요렇게 1이니까 요렇게 됩니다. 기울기 1이야. 얘 교육 조건이야. 요게 월드 가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PY분의 PX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1 이렇게 되면 두 나라가 한국이 여기 소비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완전 특화 생산한 다음에 1대1로 해서 교환을 하게 되면 네, 거기는 가상적인 예로 표현을 했는데 15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이렇게 15로 표현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15개 이렇게 주게 되니까 여기 20 여기서 20 이렇게 돼서 15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렇게 돼야 되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여기서 생산한 다음에 소비를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소비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무역 삼각형이라 해요. 이렇게. 자, 다시 색깔을 보시면 A점이 뭐라고? A점은 폐쇄 경제 하에서 생산 소비점을 나타내고요. 여기가 B점이야. B점은 개방 경제 하에서 생산점이고요. 여기를 C점이라 할게요. C점은 개방 경제 하에서 소비점 이렇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그리고 여기가 C점 이렇게 해요. 자, 살짝 정리하면 A점은 폐쇄 경제 하에서 생산을 하면서 동시에 소비점 이렇게 되는 것이고 B점은 개방 경제 하에서 생산점 생산을 이만큼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C는 교역을 통해 가지고요. 개방 경제 하에서 소비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와 C가 이제 개방 경제에서 완전 특화한 다음에 교육을 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5개를 여기서 이제 수출하는 거야. 여기 무역 삼각형이라 해가지고 여기가 15 해서 이만큼을 한국이 30개 생산해서요 15개를 소비하니까 이만큼을 수출을 하는 거야. 수출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개를 이만큼을 수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삼각형 똑같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좀 다르게 할까요? 여기 이만큼 수출했잖아. 이만큼 연두 색깔만큼 수출했죠. 미국에서는 이만큼을 수입을 한 거야. 그래서 이만큼을 수입을 한 것이고 보이십니까? 이만큼이 네, 수출하고 수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이만큼을 수출하는 거야. 수출해서 한국에 주는 것이고 한국은 연두 색깔만큼을 수출해서 미국은 수입을 하는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C점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미국도 사회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밖으로 가서 효용이, 후생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요거 기울기가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고 둘 다 교육을 통해서 윈윈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그림 그리세요 하는 건 이제 주관식으로 나오니까 요 전에 교육 조건과 비교 우위 찾는 거, 그리고 좀 더 어렵게 나오면 그래서 무역의 이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거기까지 체크하는 걸 좀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생산 가능 곡선이 일정한 기회비용이 일정한 경우를 얘기했잖아요. 좀 더 일반적인 경우 나타나고 있는데, 자, 570페이지 일반적인 경우로 한번 또 봅시다. 자, 비교 우위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교 우위론. 자, 비교 우위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리카도 얘기가 있고요. 좀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좀 얘기를 할게요.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생산 가능 곡선이 오목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한국과 미국에 대한 교역이 일어나기 전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미국 이렇게요. 자, 이랬을 때 여기가 X제고 Y제야. 여기가 한국이라 합시다. 여기가 미국이라 합시다. 미국. 이렇게요. X고 YJ입니다. 여러분 딱 봐도요. 한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어때? 이렇게 생겼어요. 미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X를 투자하면 더 많이 상대적으로 생산하는 거 느낌이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신체 발달이 팔이 막 발달했어. 그럼 야구에서도 투수를 좀 하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발달했으면 좀 구기 종목을 한다 그러면 축구를 하면 좋겠지. 그거랑 비슷한 거야. 자, 근데 한국이 폐쇄 경제 하에서 여기 A점을 선택하고 있었다 할게요. 소문자로 쓸게요. 앞에 한 것처럼. 미국은 B점을 선택하고 여기 B라고 하지 말고 A라 합시다. A점을 선택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뜻이 뭐야? 한국의 이거 생산 가능 곡선 아니겠습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MRT야. 미국의 MRT입니다. 자, 다시. 이게 뭐냐면 MRT, XY, 한국에 대한 MRT야. XJ에 대한 기회비용이죠. 요 접선의 기울기가 MRT, XY, 미국에 대한 MRT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게 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MRT가 XY가 더 작아요. 그래서 더 작다고 미국이 MRT 하게 되면은 더 MRT가 커요. 자, 그러니까 MRT라는 게 뜻이 뭐라고요?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요. 아니, 그러면 안 돼. 관심사가 X지. X제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한국에서의 비용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식을 쓴다라고 하면은 한국의 X제에 대한 가격이야. 이렇게 도메스틱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미국에는 지금 X제 가격이 한국보다 더 비싼 거지. 도메스틱 가격 미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월드 가격은 여기 중간에 얼마로 설정되면 이게 월드 가격이라 할게. 상대 가격. 그러면 이게 바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이게 바로 교역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시장의 가격이야 국제시장의 가격입니다. 이것도 PY분의 PX 이렇게 쓰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요, 국제시장의 그 가격이 요거보다는 좀 가파르고 요거보다는 좀 완만하고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살짝 가정으로 해볼게요. 자, 요거보다는 좀 가팔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팔라. 이게 국제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쭉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야. 여기 보시면 지금 기울기 비슷하게 맞춘 거야. 여기를 선택합니다. 이게 국제시장의 가격이라니까요. 월드 가격이라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살짝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어디서 생산합니까? 하면 요점을 생산하는 거야. B점에서 생산하는 거야. 미국은 요점에서 생산을 하는 거야. B점에서 생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국제시장의 요 가격에 맞춰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이 생깁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생겨요. 이렇게.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 여기서 완전 특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삼각형이 생기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생산을 한 다음에 둘이 1대1로 만약에 교환을 하게 되면 여기 C점이라 합시다.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C점. 이렇게 삼각형이 생겨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B에서 생산을 한 다음에 저기 한국과 미국이 교역을 해서 여기 C점이라 할게요. 이 삼각형의 크기는 이제 같아져야죠. 그래가지고 요만큼의 무역 삼각형이라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색깔을 칠하면 교역을 통해 가지고 이만큼의 B점에서 특화를 했는데 우리 앞에서 리카르도 모형에서 완전 특화했는데 여기서 완전 특화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부분 특화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부분 특화를 하게 된 다음에 교역을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점을 선택하게 되면 개방경제하에서 훨씬 더 후생이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거기 뭐 따로 있지는 않으니까 거기 삼각형의 표시로 잘 나와 있는데 한국은 이만큼을 수출합니다. 이게 수출의 크기야. 아니, B만큼 생산해서 C만큼 소비하니까 이 차이만큼이 수출의 크기, 수출량입니다. 그럼 미국의 수출에 그럼 미국은 X를 이만큼 더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더 갖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서 생산한 다음에 이만큼을 수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이만큼 생산해서 C만큼 소비하니까 Y는 덜 소비하는 거야. 요만큼을 미국의 수출의 크기입니다. 우린 이만큼을 수입하니까 YZ 소비를 이만큼 더 할 수가 있게 되죠. 요게 수입량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수출량. 이해 가세요? 내게 뭐 객관식으로 문제 내거나 할 때는 뭐 어떻게 뭐 내기가 그래. 그래서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박스로 기회비용 찾으세요. 교역 조건일 때 이렇게만 나오는데 앞에서 봤던 리카르도 모형하고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A점은 폐쇄 경제 하에서 생산을 하면서 생산점이자 소비점이 되고요. 생산한 만큼 소비를 그렇게 하는 거지. B점은요. 개방 경제 하에서 리카르도 모형하고 똑같습니다. 생산점이 되고요. C는요. 그래요. C는 개방 경제 하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한국, 미국 다 요거는 똑같이 되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도 보시면 571페이지 4번에 완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요 C점 상황에서 살펴볼 때 C점에서는 C점이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 가격비랑 맞춰가지고 이게 국내 가격비랑 똑같이 국내 가격 자체가 X제 가격이 그래서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딱 충족되는 거예요. 요거에 맞춰서 한국에는 X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미국은 감소하게 돼서 같아지게 된다. 그래서 C점이 바로 거기 나와 있는 모두가 균형 상태가 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C점과 이제 뭘 비교하면 무차곡선이 이렇게 있잖아. A점에 무차곡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보시면 무역을 통한 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무역의 이익은 효용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그걸 보셔야죠. 그래서 A점일 때 효용과 요거 먼저 쓸까요? C점일 때 효용과 A점일 때 효용 요 차이만큼 효용이 얼마나 증가했냐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비교 이론 관련해 가지고 일반적인 상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렸어요. 기본 강의 때는 약간 리카르도 정도만 약간 해도 충분한데 뭐 요 정도 봐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뒤에 뭐 헥시올린 정리와 관련해 가지고 뭐 설명이 이렇게 더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랑 사무엘슨 스톨퍼 정리도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린 거죠. 그것만 해도 충분하게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그냥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나가서 뒤에 가보시면은 국제 자본 이동과 시점 간 무역이라든가 뭐 국제 무역과 관련한 뭐 현대적인 이론 나와 있는데 역시 좀 과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제 584페이지에 산업 내 무역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린 정도만 보세요. 그래서 산업 내 무역은 선진국 간에 같은 산업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585페이지 보시면 독점과 국제무역이 있는데 그것만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독점과 국제무역 한번 볼게요. 독점과 국제무역. 자, 이거는 이제 사실 국제무역 파트에서만 나온다기보다는 독점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가볍게 봐주시죠. 자, 국내 시장이 독점이었는데 수입을 자유화했을 때, 자, 이렇게 봅니다. 자, 독점인 상황이었었는데 수입의 자유화가 생긴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1이라 할게요. 수입 자유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개방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막 경쟁 물건이 들어옵니다. 자, 밑에 또 하나 보시면 국내 시장이 독점이었는데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두 번째는 수출 자유화가 되었을 때 이렇게요. 해외에도 팔 수가 있는 거야. 수출 자유화가 되어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프 연습이니까 그래프를 천천히 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이 독점이고요. 국가 간의 무역이 불가능하게 되면 국내 기업은 한계 수입과 MC, MR 만나는 데서 이윤국대 산출량이 결정되죠. 자, 이게 수요 곡선이고 MR 곡선이고 MC 곡선 이렇게 있고요. 국제시장의 가격이 이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다시 얘가 MC, 얘가 MR, 얘가 수요 곡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얼마만큼 교역전 한번 보시면 교역전 비포라고 할게요. 수입 자유화 이전이라 합시다. 비포 상황에서 보면 자, MR과 MC에서 이윤국대 산출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MR과 MC가 만나는 게 여기죠. 2점 이렇게 돼 있네. 2점에서 생산을 해요. 그 다음 가격은 요만큼 생산한 다음에 이렇게 생산한 다음에 가격은 여기 수요 곡선만큼 올라가니까 가격은 P0 가격을 받게 되고 Q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지금 현재 독점 시장에서는 Q0를 생산하고 P0의 가격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국제 시장에서 가격이 요게 월드 가격이야. 월드 가격.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자유화가 되면 수입품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잖아. 만약에 가격을 더 높게 받고 있어. 독점일 때는 경쟁자가 없었으니까 높은 가격이 가능한데 이제 수입이 가능하게 되니까 경쟁 상품이 오니까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요. 이렇게 할까? 수입 자유화를 통해서 애프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가격을 PT보다 훨씬 높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계 수익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네, 이렇게 할까? 이렇게 되는 거와 국제시장 가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요게 국제시장 가격만큼 이렇게 책정이 되고요.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수입 자유화 이후에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 곡선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F점 찾았습니까? F점.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이게 MR 자체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국제시장의 룰을 따라야 되니까 이거보다 높은 거는 내려오게 되고, 이게 수요 곡선이야. 국제시장에서 수요 곡선. 가격 수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더 올라가게 되니까 여기서 생산을 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산이 Q1만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프터 상황에서는 Q1만큼 생산하고요. 가격은 어떻게 받아요? 그래, 이거 가격밖에 받을 수가 없지. PW로 할게요. 그래서 PW 가격으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게 F점이지, F점. F점, 이렇게. 우리 책에서는, 뭐, 표시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기를 그냥 A라고 할게요. A점. 그러니까 A점의 상태에서 F점, 이렇게 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산을 이만큼 했잖아? 독점 기업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을 이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Q1만큼 독점 기업이 생산했어. 근데 가격이 PW 가격 하에서는 물건을 사겠다는 수요는 이만큼이야. 거기 보시면 G점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있는 거지. 이게 Q2 이렇게. 아니, 소비는, 수요는 이만큼 있기 때문에 여기 표시를 할게요. 이만큼이 수요의 크기야. 이만큼이 수요의 크기입니다. 이만큼이 수요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요 크기. 그럼 잘 보세요. 아니, 생산은 Q1밖에 안 했는데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들은 Q2만큼 저 사겠습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요 크기만큼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수입을 해야죠. 수입. 오케이? 그래서 수입량의 크기가 요만큼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핵심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요. 포인트는 여기에 맞추시면 돼요. 독점 기업이 국내에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게 국제시장에서의 월드 수요 곡선인 거 아시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시장 지배력이 이렇게 있었는데, 도메스틱 측면에서 국제시장으로 바뀌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MR 곡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MR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균형점이 2점에서 생산량이 2점에서 F점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근데 이제 요 수요 가격은 이제 더 떨어지겠지? 그 가격 하에서 수요가 이만큼 더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가 이만큼 더 많기 때문에 이 초과 수요에 해당하는 만큼을 수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수입이 초과 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어렵진 않지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국내 시장에서 독점이었는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국내 시장의 독점이고 국가 간의 무역이 불가능했을 때는 앞에서 본 거랑 똑같이 거기 그대로 그래프 있는데 한번 살짝 볼게요. 이렇게 그려봅시다. 수요 곡선이 있고 MR 곡선 2배 가파르게 그리고요. 오케이? MC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이 그냥 그려져 있어요. 근데 국제시장에서 이제 가격 맞춰 가지고 여기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합시다. 이게 여기 보시면 국제시장에서 관련한 MR이 되는 거고요. 국제시장과 관련한 수요 곡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많이 연습했으니까 똑같이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폐쇄 경제 하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MR과 MC가 만나는 이 점에서 생산합니다. 거기 보시면 찾았죠? 2점에서 위로 올려서 P0, 우리 여기 앞에서 A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지저분하니까 자꾸 쓰지는 않을게요. 자, 근데 2번 주어진 PT, 여기선 PW라고 할게요. PW 가격 하에서, 국제시장 가격 하에서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면, 그러면 해외 판매할 때도 더 수출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의 MR은 이렇게 돼 있는데 국제 시장에서 MR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 약간 멀티 마켓 다시장 독점 생각해 보세요. 독점 기업이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고 해외에도 판매할 수 있어. 근데 국내에서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면 국내에 파는 거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국내에 팔게 되면 이 국내 MR이 더 크잖아. 요걸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니까 국내 MR하고요 국제 MR하고 같이 비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살짝 설명을 다시 해볼까? 만약에 이 독점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MR이 국제 시장에서 MR보다 더 커요. 그 어디다가 판매하는 게 낫겠어? 아니, 외국은 100만 원 준대는데 국내에서 150에 팔 수 있으면 당연히 가능한 한 생산을 국내에 판매하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국내 한계 수입보다 이렇게 해외에서의 MR이 더 크게 되면 이때는 더 많이 생산해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내 판매 이렇게 쓸게요. 수출 안 해. 그러니까 수출은 안 하고요. 이때는 수출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MR은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찾으면 돼. 의미가 있는 MR은 이렇게 굴절된다. 자, 그렇게 되니까 국내에서는 얼마나 생산합니까? 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Q0만큼이 아니라 여기 새로운 MR이지. 여기 해당하는 만큼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이걸 Q1이라고 할게요. 이만큼 생산하고, 오케이? 근데 국내는 그렇게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야. 근데 이게 MR이니까 이 MR하고요. 거기 나와 있는 수요 곡선, 이 수요 곡선이 이제 국제시장까지 여기까지 팔 수가 있잖아. 외국에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여기까지 판매할 수 있죠. 이게 MC니까. MC. 죄송해요. 여기까지 돼서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이렇게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옛날에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었잖아요. A점에 해당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 보시면은 이게 Q2 해가지고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볼게. 비포 상황에서는 A점에서 역시 Q0, P0 이렇게 됩니다. 이제 수입을 자유화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자체를 여기 Q2만큼 생산하는 거야. 그래서 Q2만큼을 생산하고 생산 후 그 다음 뭐 100개를 생산했다 그러면 이거를 국내와 해외에 팔아야 되는데 국내는 Q1만큼은 국내에 팔고 Q1만큼은 국내에 판매 하고요. 그 다음 Q1과 Q2의 그 차이, 그래서 Q2에서 Q1의 차이만큼 이거는 해외에 판매, 해외 판매가 수출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시험에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당연히 좀 복잡하지. 그래서 수출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하면 이만큼이 수출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Q2만큼 생산해서 Q1만큼은 국내에 팔고 이 차이만큼을 수출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독점 상황이었었는데 이걸 해외에서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 지금 그림은 똑같이 그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일부는 국내에 수출하고 일부는 해외에 수출하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수입이 자유화되었을 때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수출이 자유화됐을 때는 당연히 여전히 국내에서는 독점이에요. 여전히 국내에서 독점 상황은 유지되는 것이고, 이게 수입이 자유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으로 인해서 독점이 깨지는 겁니다. 깨져.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독점이 깨지니까 시장 지배력이 없어져서 수요 곡선이 빨강에서 노랑으로 바뀌고, 여기서는 독점력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는데 해외 수요 곡선이 또 이렇게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국내에 팔까 해외에 팔까 골라가지고 국내에 팔 수 있는 만큼 비싸게 다 팔고 더 많이 생산해서 일부는 해외 고객에게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거기 맨 마지막에도 나와 있듯이 다시장 독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급 가격 차별과 유사하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뭐 오포 곡선이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오포 곡선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괜히 쓸데없는 거 너무 시간 많이 낭비할까봐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최근 20년간.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경제성장 관련해서도 이게 뭐 국제경제, 국제무역 이런 거 할 때는 좀 하겠지만 웬만하면 궁핍화 성장 이런 것들 했으면 좋겠지만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무역정책 관련해서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